안녕하십니까. 미주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이 매번 기다리고 계시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코로나 시대라고 그래도 부동산 경기는 계속 좋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빅션 못하게 하겠다고 이제 그 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죠. 네. 예. 대신에 이제 세입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어떻게 뭐 좀 그런 행정명령들이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떠한 그런 방안들에 있어서 네. 사실 어느 정도의 그 부동산 마켓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을 때도 한번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서도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마켓을 이제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이제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적인 그런 행정적인 대안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든지, 이자율. 그 다음에 수급의 역량, 네.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파적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마켓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경제의 흐름이 네. 또 조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다르죠. 것을 느꼈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도 뉴욕에서 오신 또 손님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고, 네.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캘리포니아에 잠깐 출장을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레스토랑이 거의 문을 안 열었더라. 네. 여기는 사실 뭐 드라이브 트루라든지 또 거의 열었죠. 예, 다이닝해서 네.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그런 게 먹는 게 좀 불편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뉴욕에서 오신 그 손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놀라시는 게 여기는 굉장히 활발하네요. 그리고 식당들이 문을 많이 열었네요. 네.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네. 상당히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다르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역적으로 부동산 마켓 역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상당히 많은 수의 집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팀이 이제 관리를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렌트를 못 낸 사람은 없었어요. 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 자체가 이번에 이제 발표되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걸로 물론 이제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그렇죠. 600에서 400으로 줄긴 하지만 이제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아주 좀 스트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조지아주 그 텍스 수입이요. 주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이제 회계연도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 7월에 들어온 그 수입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왔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출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7월 달에 해외에서 이제 조지아주에 투자해준 기업들하고 일자리 만들어진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기 계속해서 인구들도 들어오고 투자도 들어오고 하니까 조지아주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 마켓에서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 인구의 유입이 그렇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한 현상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역량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다른 스테이트에 비해서 스트롱한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은 리로케이션이 가장 활발한 곳이 또 조지아 스테이트예요. 맞아요. 네, 네. 미국 전역에서 네. 예, 그런 역량들이 이제 부동산 마켓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조지아주의 부동산 마켓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신중하게 조지아주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려주실까요? 손님들께서 많이 이제 그 여쭤보시는 네. 이제 그 질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운하우스와 네. 콘도 네. 사실 그 뭐가 틀린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이제 어.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도 지금 미국 생활한 지가 벌써 18년째인데요. 타운홈은 알겠는데 콘도 그러면 지금 콘도가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네. 여기 아파트인지 홈인지. 네. 아, 오직 요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배워볼 수 있겠는데요. 자,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네. 이제 우리가 아키텍처 네. 전체적인 이제 모습에서 네. 이제 콘도하고 타운하우스가 어떻게 다른지 네, 네. 층수 자체가 네. 2층 이상 네. 그리고 옆에 유닛이 있고 위에도 유닛이 있고 아래도 유닛이 있고 아, 사방에다 유닛이 네, 있는.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콘도로 이제 그 아키텍처 네.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볼 때는 보통 아파트처럼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먼 자체가 사실은 전부 다 리스잖아요. 렌트 프로퍼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일정 렌트 금액을 이제 랜로드 아파트한테 페이하는 이제 그런 식이고 네.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콘도랑 아파트랑 거의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아파트랑 비슷한데 네. 예, 오너십이 있느냐 없느냐.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냐 주로 다운타운 미드타운에 가면은 네. 이제 하이라이즈 콘도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모습상으로는 이제 대강 이제 콘도는 네. 이제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콘도라고 표현을 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느낌상 콘도 그러면 왠지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그 아파트는 좀 저렴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거는 있긴 해요. 예.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콘도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키텍처가 그렇고 오너십 자체가 이제 콘도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처럼 보이는데 네. 또 코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불리우는 그러한 그 형식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코업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네. Continued of Operations 플래닝이라 그래서 그 약자로 해서 코업이라고 해요. 네. COOP라고 그러죠. 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콘도라든지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를 받아서 네. 내가 개인으로 그 유닛을 소유하고 네. 예, 거기에 있는 그 유닛을 소유하면서 랏을 소유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오너십을 갖게 되잖아요. 네. 코업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그 모기지가 아닌 그 론 자체를 쉐어한다. 인트레스트를 쉐어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틀립니다. 좀 특이하네요. 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짓는 부분도 있다는 것만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지아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코업은 없습니다. 네,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콘도냐, 타운하우스냐, 네. 싱글 패밀리 홈이냐,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부분에서 우리가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거는 타운하우스 즉 또 타운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거는 이제 싱글 패밀리 홈처럼 생긴 것들이 옆으로 이제 붙어 있는 경우. 네, 연립주택. 연립주택처럼. 네, 연립주택. 예. 그러니까는 이제 벽이 붙어 있는 거죠. 네, 옆으로만 붙어 있죠. 옆으로만 붙어 네. 있죠. 이제 네. 그런 형식이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네. 그거야 뭐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아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키텍처 부분은 그러한데 이제 오너십의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너십 자체를 얘기할 때 싱글 패밀리 홈처럼 fee simple 오너십이라고 그래요.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고 네. 그리고 그 랏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디벨롭을 할 때 그 랏을 서브 디바이드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빌딩 라인이 이제 들어서고 거기에 집이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게 네. 돼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타운하우스랄지라도 네. 이제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 랏을 이제 서브 디바이드를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뭐 그 빌딩
그 유닛이 8채, 네. 4채, 6채에서 붙어 있게끔 그렇죠. 짓잖아요. 네. 그래서 피심플 오너십인 경우에는 앞마당과 뒷마당까지도 내 소유가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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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보기에는 타운하우스처럼 생겼어요. 연립주택처럼 붙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너십을 보면은 피심플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콘도미니엄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콘도처럼 네. 그 유닛만 내 소유인 거예요. 어. 인사이드. 건물만. 네.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앞에 뜰이 있다, 뒤에 네. 뜰이 있다. 네. 중간 유닛인 경우에는 네. 또 엔드 유닛일 경우에는 앞에 뒤에, 뜰, 뒤에 네. 뜰, 옆에 뜰. 옆에도 있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커먼 에어리아.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너십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인사이드 자체만 이제 오너십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리가 그 모기지를 받을 때 네. 모기지 가이드라인에서 보는 또 그 차이점들이 또 있어요. 네, 오너십에 대한 차이점과 네. 그리고 이제 그 모기지를 받을 때 모기지 가이드라인에서 보는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차이점에 따라서 또 가이드라인가 또 틀려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약간의 이제 복잡함이 안에는 이제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네. 타운하우스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퍼드라 그러죠. 퍼드요? 플랜드 유닛 디벨롭먼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클로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네. 아예 페이퍼 자체가 있어요. 네. 그 퍼드라는 거기 이제 사인을 하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제 빌더가 네. 집을 지을 때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전체의 어떤 그 파스러블 랜드를 사서 거기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해서 네. 이제 집을 이제 짓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디벨롭을 할 때 이미 플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퍼드냐 콘도냐 여기에 따라서 또 융자 가이드라인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주로 그런 이제 퍼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죠. 타운홈은 퍼드의 네네. 예. 예. 자, 그래서 그 퍼드인 경우에 보통 우리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HOA. 네. 호모노스 오소시에이션. 오소시에이션. 네. 이건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네.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자랑은 아닌데 네네네. 나가기 귀찮아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퍼드 하면은 이제 네. 호모노스 오소시에이션. 왜냐면 빌더가 처음에 파스러블 랜드를 사가지고 이제 서브 디바이드를 해서 그 디벨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통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HOA, 호모노스 오소시에이션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는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네. 분양을 시작할 때는 네. 빌더가 합니다. 그렇죠. 빌더 뜻, 네. 즉 디벨로퍼가 네.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하죠. 네. 그리고 전체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아큐펀시가 됐을 때 네. 그때는 HA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드를 생각하면 HO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HO를 생각하면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용어들을 아셔야 되는 건데 네. 예, CCRS라고 그래요. 우리가 CCRS. 예, 예. 네. 그게 뭐냐면 Covenant Condition Restrictions. 이제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디벨롭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하니까 HO가 보통 있어요. 네네. 그것이 이제 그 컨트롤이 스트릭하느냐, 좀 덜 스트릭하느냐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Covenant Condition Restriction 같은 경우를 그런 걸 요청해서 받아보죠. 네. 그리고 이제 빌더가 그러한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도 반드시 이제 계약을 한 바이한테 그러한 거를 먼저 이제 보라고 주는 거죠. 네. 그걸 또 받아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거기에 호모노 어소시에이션에 관한 어떤 레귤레이션 조항들, 이제 하나의 법규 같은 거죠. 네네. 공동으로 지켜야 할 어떤 조항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리스트릭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렌트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렌트 리스트릭션이라든지, 네네. 그 다음에 파킹 리스트릭션스, 아, 파킹.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로 그렇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거 지키지 않으면은 당장 제재를 받으니까. 네, 네. 저도 여러 번 그냥 내 집 앞에다가 길가에 차 놨는데 와가지고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예요. 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HO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나도 이 동네 사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경찰도 아니고
그냥 동네 사시는 분인데 HOA 멤버인데 와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거지. 아,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 CCRS? CC, 예. 그것 때문이었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읽어보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네. 뭐 커머셜 비클이 있다. 네. 내가 갖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정말 파킹할 수 있는가? 이제 뭐 또 어떤 경우는 또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콘도인 경우에는 네. 예, 콘도인 경우에는 HOA 자체가 엄청 스트릭하죠. 네. 예. 자, 콘도의 성격 자체는 오너십도 말씀드린 대로 콘도미니엄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유닛, 그 다음에 에어스페이스 네. 이런 것들이 그 오너십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벽을 둘러싼 거는 네. 이제 빌딩 전체를 쉐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복도라든지 네. 커먼 에리아, 네. 스위밍풀, 테니스 코트 이런 것들 자체도 다 쉐어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자체에서. 네. 그래서 이제 콘도인 경우는 이제 HOF가 이제 고급 단지일수록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비싸면 비싼 만큼 거기에 커버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렇겠죠. 예, 네.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모게지를 주는 렌더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콘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네.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냐면은 콘도 퀘션이라고 네. 예, 그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HO에다가 일단은 콘도 퀘션을 이제 필아웃을 해서 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제 렌더 입장에서는 이제 페니맥, 프레디맥 뭐 이런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그 언더라이팅을 하잖아, 심사를 하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는 또 그 융자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모든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콘도 퀘션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네. 전체 유닛이 100개의 유닛인데 네. 거기에서 오너 아큐펀시 레이시 네. 렌탈 프로퍼티 레이트보다 또 작을 경우에는 렌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그 HOA 딜링컨시 레이트 자체가 네. 또 일반 퍼센티지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네. 또 렌트가 그 모게이지를 받는 데 있어서 힘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많이 겪어요. 그런 규정들은 모기지 회사에서 정한 건가요? 예, 페니맥, 프레디맥. 아, 페니맥 예, 프레디맥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FHL 융자일 경우에는 네, 나라 돈 빌렸었는데. 네네, 뭐 예, 지니맥 뭐 이런 데서 또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는데, 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콘도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드시 알아봐야 되는 게 FH 어프로브 콘도냐 아니냐. 아, 그것도 또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네. 이제 모게이지가 나는 퍼스트 홈 바이어인데 네네. FHA 론으로 이제 퀄리파이가 된 바이어예요. 네. 그런데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이런 집을 보다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콘도를 선정을 했어요. 네. 했는데 오퍼를 넣으려고 해도 그 콘도 자체가 FHA 어프로브 콘도가 아니면은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야, 그 복잡해가지고. 네,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예전에 왜 서프라랜더 붕괴 이후로 네. 왜 그 대도시 뭐 뉴욕 뭐 캘리포니아 다 포함해서 물론 조지아도 보면 다운타운 미드타운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2005년 6년도에. 네. 네. 그래서 진짜 럭주리하게 그냥 해가 지어가지고 뭐 유닛당 방 2개, 욕실 2개 있는 이제 그런 하이라이즈 콘도가 거의 40만 불대. 저 70만 불도 이게 예,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네.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서프라랜더 붕괴 이후로 이제 같이 그 베이컨시가 많아졌잖아요. 렌트를 그렇죠. 못 놓게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오너들이 그 모게지를 더 이상 페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 빈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거 안 할 되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포클로저로 넘어가는 경우가 콘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콘도가 뭐 거의 50%, 60%까지 내렸었어요. 가격이. 아, 그래요. 안 팔리니까. 그리고 다 비어 있고. 아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려고 해도 그때 당시에는 캐시 바이어 아니면 컨벤셔널 론 바이어 외에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컨벤셔널 론도 베이컨시 레이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융자가 안 나오죠. 왜냐면은 콘도 퀘션에 벌써 위배가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바이어 수가 어떻게
줬단 말이죠. 그렇죠. 캐시 바이어가 아니고서는 그걸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때 캐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헐가격으로 다 주었잖아요. 그런 콘도들을. 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HOA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더 강해져서 렌트를 못 놓게 하는 리스트릭션이 더 강화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너 아큐펀시 레이스를 훨씬 더 늘린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융자가 나오니까. 이제 네. 그러한 그 모기지 가이드라인하고 맞물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디벨로퍼가 이제 그 다운타운에 좋은 땅이 있어서 네. 하이라이트 콘도를 짓겠다고 하면 네. 이제 새로운 이제 컨스트럭션 이제 뉴 홈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게 뭐가 따라가야 돼요? 융자 은행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근데 보통 처음에 들어갈 때 융자 은행도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면 아. 리스크가 크니까.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의 지표를 가장 먼저 대변하는 게 또 부동산 마켓에서는 콘도예요. 아. 경기가 좋을 때는 콘도의 가격이 빨리 이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라고 우리가 보지는 못하고 네, 네. 예,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콘도를 사실 때는 반드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아까 얘기한 CCR 예, CCR. 예, 그러한 리스트릭션들 다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콘도가 이제 FH 어프로브 콘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항상 그 HOA 같은 경우는 홈오너즈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콘도라 해도 홈오너즈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죠. 네. 퍼드라 해도 있는 거죠. 네. 예, 어차피 그 퍼드 자체는 HOA를 거의 포함하고 가는 거죠. 네. 그리고 HOA가 있다 해서 반드시 그 커뮤니티 자체가 또 퍼드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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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 분들께서 조금은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전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이런 게 뭐 콘도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퍼드 이런 거 아는 게 다 모기지랑 연관돼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네네 하고 따라가긴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왜 그게 모기지랑 무슨 말이지? 이제 몰랐는데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받고 싶어도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은 은행들이 융자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근데 매번 집을 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이게 퍼든지 아닌지 콘도도 제대로 된 FHA 콘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가지고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HO에다가 직접 컨택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컨택을 있죠. 해서. 근데 네. 이제 통화 자체가 워낙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통화가 안 되는데. 네, 그 부동산 에이전 분들께서 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거는 도와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그 디벨로퍼면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아파트먼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아파트먼 컴플렉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또 콘도로 컨버전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서 콘도로 바꾼다고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방 2개짜리, 욕실 2개짜리 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네. 뭐 지금 현재 한 달에 1,500불을 내는 이제 렌트가 되어 있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제 계산해서 전체적인 그 빌딩의 밸류에서 유닛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파는 경우.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우리가 콘도를 이렇게 탁 찾을 때 보면은 보통 그 아파트에서 이제 컨버전 된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 네, 이제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이제 경제가 이제 좋을 때 또 그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네. 그런 아파트만 네. 예, 그런 건물들을 이제 사가지고 네. 렌트로 운용을 하다가 네.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아파트만 그 건물을 콘도로 이제 컨버전해서 네.
하나씩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유심히 보시면 네. 홍 기자님께서도 경기가 좋을 때 네. 예, 그런 그 컨버전을 많이 하죠. 경기가 나쁠 때는 사실 거의 콘도 하지 내놔봐야 안 않습니다. 팔리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이제 타운하우스 콘도의 차이점은 HOA 자체가 콘도가 훨씬 더 스트릭하다. 네. 그리고 거의 HOA 자체의 컨트롤로 나는 그 유닛을 오너십을 갖고 있지만은 그 HOA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피 심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싱글 패밀리 홈과 똑같은 오너십으로서 이제 옆면을 공유를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HOA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내 공간을 이제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 팔 때도 네. 싱글 패밀리 홈처럼 자유롭게 어떤 융자의 어떤 모기지 가이드라인에 제한 없이 왜냐하면 타운하우스가 이제 피 심플 타운하우스일 피 경우에는 심플이면. 허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싱글 패밀리 홈처럼 자유롭게 네. 모기지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관계없이 이제 팔 수 있는 네.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를 이제 감안을 해서 보통은 이제 가장 안전한 레지덴셜 투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게 이제 싱글 패밀리 홈 네. 또는 이제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싱글 패밀리 홈과 콘도의 성격을 어느 정도 콤바인시켰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CCR을 알아야 되겠어요. CCR. 그 HOA에서 만든 그 규정들, 그거는 저희가 집에다 한부 챙겨놓고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콘도미니엄을 구하시던 혹은 그 타운홈을 구하시던 역시 이 부동산 전문인들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지 안 그랬다가는 이거 지금 진짜 낭패 보겠어요. 잘못했다가는. 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거의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손님들께서 이제 타운하우스를 하나 이제 보셔가지고 네. 이거 타운하우스인데 이거 나 꼭 사고 싶다고 네. 이제 보면 링크를 또 보내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딱 보면은 타운하우스 맞아요. 네. 겉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깊숙하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오너십의 형태가 이제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콘도미니엄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떠 있는 경우에는 아, 물론 이제 그 유닛은 내가 살 수는 있지만 융자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이제 콘도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내 인사이드 유닛이고 나머지는 커먼 에리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쉐어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야, 똑같은 집도 이렇게 이 속사정이 다르다라니까요. 저희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또 다른 세상을 지금 저희가 구해온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콘도인지 타운홈인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군요. 예,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가이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콘도와 타운홈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하는 법도 배웠고, 조지아주가 또 아직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니까 투자하실 때 한번 꼭 고려하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요즘에 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크게 나눴을 때는 네.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런 커머셜에 있는 이제 쇼핑센터 같은 거 또는 이제 일반 오피스 네. 또는 웨어하우스가 있는 오피스 또는 네. 레지덴셜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요즘에는 이제 안전한 투자가 레지덴셜이라고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렇죠.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쇼핑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리스크가 크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오피스 같은 경우도 자택근무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맞아요.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웨어하우스가 있는 오피스는 괜찮을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쪽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네. 항상 안전한 투자는 이제 레지덴셜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맞습니다.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럼 레지덴셜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간다 그런다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싱글 패밀리 홈이라든지 이제 타운하우스 네. 그리고 싱글 패밀리 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그 유지 관리하는 것 자체가 타운하우스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타운하우스는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신다면은 네. 이제 장차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했었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유,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제 이 싱글홈을 사야 되는지, 타운홈을 사야 되는지, 혹은 콘도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주택 투자,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주택 투자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